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저 게임 빌드와 배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게임을 세상에 공개하는 방법, 프로덕션 빌드부터 PWA 변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퀴즈 8개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프로덕션 빌드로 코드를 최적화하는 방법. 두 번째, 에셋 최적화로 로딩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 세 번째, GitHub 페이지즈 무료 배포. 네 번째, itch.io 게임 플랫폼 배포. 다섯 번째, 모바일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PWA로 앱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로덕션 빌드란 무엇일까요? 개발 중에는 디버깅을 위한 콘솔 로그와 소스맵이 포함되어 파일 크기가 큽니다. 프로덕션 빌드는 이런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고 변수명을 짧게 바꿔 파일 크기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코드 난독화로 보안도 강화됩니다. 비트 설정 파일을 살펴봅시다. 먼저 베이스를 점/로 설정해 상대 경로를 사용합니다. 빌드 옵션에서 미너 파일을 터서로 설정하고 터서 옵션즈의 컴프레스에서 드라프 컨솔과 드라프 디버거를 true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솔 로그와 디버거 문이 모두 제거됩니다. 롤업 옵션즈의 매뉴얼 청스에서는 페이저를 별도 청크로 분리합니다. 베이스 설정이 왜 중요할까요? GitHub 페이지즈나 itch.io에 배포하면 게임이 루트 경로가 아닌 하위 경로에 위치하게 됩니다. 절대 경로를 사용하면 에셋 파일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이스를 상대 경로로 설정하면 이런 경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페이저 청크 분리는 성능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페이저는 용량이 큰 라이브러리입니다. 매뉴얼 청수로 별도 파일로 분리하면 브라우저가 이 파일을 캐시해둡니다. 사용자가 다음에 게임을 방문할 때 페이저는 이미 캐시되어 있으므로 다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어 로딩이 빨라집니다. 빌드와 테스트 명령어를 알아봅시다. npm run 빌드로 프로덕션 빌드를 실행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npx sub dist 명령으로 로컬 서버를 실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로케로스트 3000번 포트로 접속하여 테스트합니다. 배포 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경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에셋 최적화 전략입니다. 게임 에셋은 로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지는 타이니png 같은 도구로 압축하고 가능하면 외부-p 포맷을 활용합니다.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로 합치면 HTTP 요청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도구로 이미지를 일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매직의 컨버트 명령으로 이미지를 50%로 리사이즈할 수 있습니다. kef 명령으로 png를 외부-p로 변환하면 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포 반복문을 사용하면 폴더 내 모든 png 파일을 한 번에 외부-p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오디오 파일은 게임 용량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해 mp3와 ogg 두 포맷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레이트는 128kbps 정도면 게임에 충분합니다. 배경음악과 효과음은 별도 파일로 관리하세요. GitHub 페이지즈 배포 방법입니다. GitHub 페이지즈는 무료로 정적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GitHub 저장소와 연동되어 있어 코드를 푸시하면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커스텀 도메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GitHub 페이지즈 배포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GH-페이지즈 패키지를 개발 의존성으로 설치합니다. 패키지 JSON에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빌드 후 dast 폴더를 GH-페이지즈 브랜치에 푸시합니다. npm run deploy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배포되고 유저네임 개섭 io/repo네임 주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itch.io 배포 방법입니다. itch.io는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전문 플랫폼입니다. HTML5 게임을 업로드하고 무료로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발해서 피드백을 받기 좋습니다.
itch.io 업로드 방법은 간단합니다. 빌드된 DAST 폴더 전체를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itch.io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kind of 프로젝트를 HTML로 선택합니다. zip 파일을 업로드하고 임베드 옵션에서 화면 크기를 설정합니다. 저장하면 바로 게임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모바일 대응의 기초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터치 입력과 다양한 화면 크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페이저의 스케일 매니저를 활용하면 화면 크기에 자동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UI가 잘 보이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저 스케일 매니저 설정을 살펴봅시다. 스케일 객체에서 모드를 FITO로 설정하면 화면에 맞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오토센터를 CNTRBOTH로 설정하면 화면 중앙에 배치됩니다. 위드스와 하이드로 기본 크기를 정하고 민과 맥스로 최소, 최대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터치 입력 처리 방법입니다. 키보드 대신 화면의 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조이스틱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화면의 터치 버튼 UI를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저의 포인터 이벤트를 활용하면 터치와 마우스 입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PWA, 프로그레시브 웹 앱을 소개합니다. PWA는 웹 기술로 만들지만 앱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홈 화면에 아이콘을 추가해 앱처럼 실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도 보낼 수 있어 사용자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매너페스트, JSON 파일을 작성합니다. 네임은 전체 이름, 슈어트 네임은 홈 화면에 표시될 짧은 이름입니다. 스타트 URL은 시작 페이지, 디스플레이를 폴스크린으로 설정하면 전체 화면으로 실행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와 심 컬러로 앱 테마를 지정합니다. 아이칸즈 배열의 192픽셀과 512픽셀 아이콘을 등록합니다. 서비스 워커는 PWA의 핵심입니다. 오프라인 캐싱을 담당해서 인터넷 없이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임 에셋을 미리 캐시해두면 로딩 속도도 빨라집니다. 새 버전이 나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로컬에서 빌드 결과물을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둘째, 크롬, 파이어팍스, 서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실제 모바일 기기에서 터치 조작과 화면 크기를 테스트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안정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비트 설정에서 베이스를 점/로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빌드 속도 향상. 두 번째, 하위 경로 배포 시 경로 문제 방지. 세 번째, 페이저 용량 감소. 네 번째, 콘솔 로그 자동 제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하위 경로 배포 시 경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스를 상대 경로로 설정하면 GitHub 페이지즈나 itch.io처럼 루트가 아닌 하위 경로에 배포할 때도 에셋 파일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매뉴얼 청수로 페이저를 분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코드 난독화. 두 번째, 브라우저 캐싱 활용. 세 번째, 버그 자동 수정. 네 번째, 동시 로드 방지.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페이저를 별도 파일로 분리하면 브라우저가 캐시해 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음에 방문할 때 페이저는 이미 캐시되어 있으므로 다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어 로딩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드라프 컨솔과 드라프 디버거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실행 속도 10배 향상. 두 번째, 파일 크기 감소와 민감 정보 노출 방지. 세 번째, 브라우저 호환성 해결. 네 번째, 서버 비용 절감. 정답은 2번입니다. 콘솔 로그와 디버거 문을 제거하면 파일 크기가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 중 로그에 남긴 민감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빌드 후 반드시 로컬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실행. 두 번째, 경로 문제 확인. 세 번째, 인증 과정. 네 번째, 바이러스 검사. 정답은 2번입니다. 개발 모드와 프로덕션 빌드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특히 파일 경로 처리 방식이 달라서 개발 중에는 잘 작동하던 에셋 로딩이 빌드 후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빌드 도구 등장 전 수동 빌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코드 작성 속도. 두 번째, 파일 의존성 순서 관리.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성능 한계. 네 번째, 인터넷 연결 필수. 정답은 2번입니다. 빌드 도구가 없던 시절에는 개발자가 수동으로 파일을 압축하고 여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올바른 의존성 순서대로 합쳐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 작업은 악몽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덕션 빌드에서 수행되지 않는 작업은? 첫 번째, 변수명 축소. 두 번째, 공백 제거. 세 번째, 새 기능 추가. 네 번째, 디버그 코드 제거. 정답은 3번, 새 기능 추가입니다. 프로덕션 빌드는 기존 코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변수명 축소, 공백 제거, 디버그 코드 삭제 등으로 파일 크기를 줄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로케로스트 주소를 친구에게 공유할 수 없는 이유와 해결 방법은? 첫 번째, 보안 차단, VPN 설정. 두 번째, 자신의 컴퓨터만 접근 가능, 호스팅 배포. 세 번째, 유료 서비스, 무료 도메인 구매. 네 번째, 개발용 프로토콜, HTTP 변환. 정답은 2번입니다. 로케로스트는 루프백 주소로 자신의 컴퓨터만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려면 프로덕션 빌드 후 GitHub 페이지즈나 itch.io 같은 웹 호스팅 서비스에 배포해야 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터서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 CSS만 압축. 두 번째, 세밀한 압축 옵션 제어 가능. 세 번째, 무료. 네 번째, 개발 모드 전용. 정답은 2번입니다. 터서를 선택하면 터서 옵션즈를 통해 드라프 컨솔, 드라프 디버거 같은 세밀한 압축 옵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에즈빌드는 더 빠르지만 이런 세밀한 제어가 제한적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페이저 게임 빌드와 배포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로덕션 빌드로 코드를 최적화하고 에셋 최적화로 로딩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GitHub 페이지즈와 itch.io에 배포하는 방법, 모바일 대응과 PWA 변환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게임을 세상에 공개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